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할로윈. 할로윈데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뭐 딱히 전혀 한 게 없었어요. 오늘 원래는 참 한국과는 관계가 없는 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굉장히 메이저한 명절 아닌 명절이 됐어요. 그쵸? 할로윈만 되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할로윈에 막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막 걱정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막 할로윈 맞이해서 막 데뷔하는 막 그런 사전에 막 우려하는 기사며 광고며 막 그런 거 진짜 많았는데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할로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연례 행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국에 소소하게 즐겼으면 모를까 막 사람들 몇천 명 막 모이는데 가가지고 막 즐기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서브컬처 오타쿠들이 듣는 방송이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지만 되게 가볍게 본단 말이야. 젊은 사람들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막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겁이 없는지 모르겠어. 걸리는 건 내 탓이 아니라 나한테 옮긴 남 탓이라 이건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즐겁게 보내셨길 바라면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볼게요. 11월 6일 7시에 7시에 남코프로 디지털 라이브 시어터가 생중계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인게임에서도 되던가?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어차피 유튜브에서 볼 거라서 저랑은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때부터 한다고 하니까 다 같이 제 채널에 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즐겨볼까요? 금요일 7시 잊지 말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횡단 페어 애니메이트, 정말 이 시국에 일본 횡단을 해라. 일본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킨키블록 아이돌 실루엣이 공개되었어요. 어떤 아이돌들인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미에는 치에리, 도쿄는 시즈카, 오사카는 나오, 효고는 유키히로, 그리고 나라는 옆에 표지 모델 하고 있는 아메이코, 그리고 와카야마는 카에데죠. 아, 사에구나. 아, 교토네, 교토. 네, 잘못 봤어. 도쿄인 줄. 사에야. 어쨌든 그래서 저게 토모라고요? 저 매니에 누구야? 내가 잘 모르겠어. 시가라는 지역 출신 아이돌이 현재 존재하는 게 대래 외에는 없나봐? 유메 후카 토모야? 그러면 후카 머리 스타일에 가깝지 않아요? 왜 토모 같지가 않지? 하긴 후카는 머리가 더 동글동글하지. 와카야마는 워낙에 카에데가 유명했어가지고 같은 지역 출신 메이코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게임 소식이에요. 이번 주에 게임 설정이 꽤나 변경된 게임들이 있었는데 개편된 게임들이 있었는데 먼저 데레스테 쪽 업데이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프로듀스 방침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게임이 더 복잡해졌죠. 앨범에 등록된 아이돌 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얻어서 그 포인트를 각종 기능에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특훈 안 하고 방치했던 아이돌들이 있다면 어서 특훈을 시키셔야겠죠. 카드의 등급에 따라서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특훈 후 카드를 등록할 때는 2배의 포인트를 받아요. 어쨌든 한번 찍은 프로듀스 방침은 초기화가 불가능하고 유료 주엘 1000개로 초기화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뭘 찍는 거냐? 대례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먼저 타입별 팬수 증가량 업, 특기 레벨업 확률 업, 라이브 획득 경험치 업, 머니 업, 아니면 라이브에 드는 스탯 감소, 폭사해도 부활 가능 최대 3회, 각 이벤트별로 얻을 수 있는 보너스량 증가,
영업 횟수 추가, 영업 시간 단축, 영업 경험치 머니 증가, 영업 때 추가 보수, 룸 아이템 구매 할인 막 이런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각각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포인트량, 소모량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일단 질렀는데 지금 질러놓고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로 데레스테를 친해도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할 정도로 친해작에 정말 미쳐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친해도 2배 이벤트 할 때마다 친해작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친해작이지 하고 친해도 증가를 다 찍었거든요. 풀로 찍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다 친해작을 해서 없는 거예요. 새로 할 카드가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차를 막 한 1000장까지 막 돌리지 않는 이상은 막 뉴가 그렇게 들어올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샤니마스 쪽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요. 샤니마스도 이번에 조금 바뀐 게 있는데요. 엑스트라 스킬 쪽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돌 화면이 이런 식으로 달라졌는데 보시면 그 하즈키가 막 설명해주는 요 아이돌 화면이 이런 식으로 달라졌는데요. 6개가 됐죠. 원래 5개였는데 저기 EX 스킬이라고 돼 있는 데를 보면 요렇게 카드별로 엑스트라 스킬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냥 페이지만 추가된 게 아니라 과거에 꽤나 빡셌던 이 엑스트라 스킬 해방 조건이 바뀌었어요.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막 오른쪽에 있는 게 기존 조건이거든요. 트루엔드를 각각 카드의 트루엔드를 본 후에 펜수를 1000만 돌파에 하나 해방되고 1억 돌파에 하나 해방 이랬는데 이제는 굳이 그 카드가 아니라도 트루엔드를 한 번 이상 달성하고 그레이드 패스에 도달하는 걸로 해방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포트 아이돌도 레벨로 해방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그레이드 패스 도달만으로 가볍게 해방되게 바뀌었습니다. 매우 간단해졌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로도 쉽게 카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점에 생긴 할로윈템을 구매하면 홈 화면에다가 그 아이돌을 할로윈템을 아이돌에게 선물한 후에 홈 화면에 99초간 방치 시 아이돌이 갑자기 눈을 가리는 그런 장난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담장돌에 장난을 해방하고 싶다면 백주엘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듀엘 100개예요. 유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보고 싶다면 23명을 다 보고 싶다면 2300 듀엘을 써가지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로윈이니까 할로윈에 어울리는 뮤비 하나 보고 갈 건데요. 2D 리치 뮤비로 보겠습니다.
ス抱く競争心と自分の中で変化していく最大のライバル絶対に負けたくない戦望から進化する心エゴだと言われたっていい目指した姿へ運命の糸断ち切るようにゆるいしがらみほどいてステージ上へ踏み出す時強く光やと強歌い続けよう私が私である場所でたどり着く未来その遥か先まで行こう戦え二度とないこの時を降り注ぐ音響けることなく届けるの네, 와. 두 가지 뮤비를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아이돌 마스터 소식은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샤니마스의 방클걸의 신곡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시청 영상으로도 조만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렸다가 나중에 시청 영상으로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코너, 프로듀서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듣는 프로듀서 열전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호신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제가 되게 흥미로운데 뭔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다들 채팅으로도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사연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제로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같이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님. 호신군입니다. 이번에 저는 데레스테의 스아레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데레스테는 모델링이 훌륭해서 출시되는 스아레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저는 데레스테 같은 경우에는 의상의 안쪽이나 장신구 같은 세세한 곳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더욱더 좋아하고 가끔씩은 통상임에도 한정이나 패스 못지않은 퀄리티가 나오기도 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되는 스아를 보다 보면 가끔씩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쉬운 스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퀄리티가 아쉬운 데레스테 스알 이상 탑 3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내가 딱 떠오르는 스알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호신군님이 하신 그 랭킹과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첫 번째, 3위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사쿠마 마유의 매혹의 쇼타임 스알입니다. 사실 이 의상은 제가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스알이었고 예전부터 퀄리티가 안 좋은 스알이라고 하면 이 스알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색상 때문입니다. 의상 자체로만 본다면 이 스알이 나오기 전에 마유 스알과는 다르게 드레스 형식이 아닌 바지 형태로 나와 차별성을 부여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알의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은 다른 것도 아닌 저 색상 때문이에요. 의상을 보면 알겠지만 빨강, 파랑, 노랑이 마유와는 그다지 매치되는 색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색상들이 되게 촌스럽게 배치되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바뀌었죠. 오죽하면 이 스알이 다른 곳에서 강원랜드 스알로 불렸을까요? 다음 탑2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2위는 바로 카와시마 미즈키의 어드밴스 아방추르 스알입니다. 이거 왜 가쿠를 안 가져오시고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가쿠가 문제 아니야?
저는 데레스테 의상 중에서 수영복 의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모델링도 잘 받쳐주고, 제가 지금 교체하겠습니다. 색상도 잘 맞춰져서 나오기 때문에 슈코와 후미카의 수영복 스타를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미즈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수영복 모델링도 앞에 둘과는 다르게 좋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보여줘야 돼. 이 구리기 짝이 없는 스타를 말이지. 정체를 알았어. 앞에 둘과 다르게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은 목에 두르고 있는 스카프였습니다. 일단 스카프라는 것 자체가 비키니와는 어울리지도 않고 모델링도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큰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스카프가 아니라 다른 의상으로 교체했더라면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사실 이 스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의상을 1위로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야미 카나데 밤을 벗고 첫마디 스알입니다. 이 의상은 모델링, 색상, 아이돌과의 컨셉 매치,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총 4가지 부문에서 감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링의 경우에는 의상을 처음 보자마자 신데렐라 드림 의상을 재탕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에서 점수가 깎였고, 두 번째로 색상에서는 연한 분홍색 의상이 카나데와 너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나데는 쿨하고 미스테리어스한 컨셉의 아이돌입니다. 하지만 연한 분홍색은 카나데와는 맞지 않고 디테일도 다른 카나데의 스알에 비해서 떨어져서 큰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로 특훈 전후 배경이 바닷가임에도 수영복 의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의 카나데는 다른 아이돌들과는 다르게 오바마스에서도 수영복 의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놀림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은 도대체 왜 카나데는 수영복을 주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데레스테에서도 바닷가가 배경인데 수영복 의상도 아니고 심지어 카나데와 어울리지 않는 분홍색 드레스 의상이 나오게 되어 굉장히 아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카나데의 스알을 1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혹시라도 이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데레스테에서는 오랫동안 스알이 없거나 무성우돌 2차 스알을 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높은 퀄리티의 스알을 내주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자유나게님 결론이 이상한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청곡은 미스테리어스 아이즈의 프리티 라이어입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마요 스알은 전 1차나 가장 최근에 나온 패스마요가 더 마음에 안 들던데 1차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제발 핑크랑 리본에서 벗어났으면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스알은 평소 마유 모습과 많이 다르고 안 쓰던 컬러를 써서 꽤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강원랜드라고 놀림까지 받았다니 되게 의외네요. 아이돌에게 맞지 않는 컬러를 사용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거로 대표적인 게 이 카나데 스알인데, 그쵸, 뭐 옷 자체도 예쁘고 카나데도 예쁘고 다 좋은데 굳이 핑크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흰색이었으면 훨씬 예뻤을 것 같거든요. 약간 마유나 카나데 둘 다 새로운 이미지에 도전해보자 하고 이렇게 썼고, 이런 컬러를 썼고, 통과시킨 사람도 신선한데 기존과 아예 다른 것도 해볼만 하지 막 이러면서 낸 것 같은데 좀 애매해요. 핑크로 가고 싶었으면 차라리 연보라나 연하늘이나 흰색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뭐 이것도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그리고 뭐 카나데 수영복의 경우는 나무위키에도 적혀있을 정도로 진짜 공식에서 정말 이악 물고 수영복을 안 내준 수준이더만, 뭐 지금은 나왔지만 어쨌든 뭐 그런 논란이 있었을 정도의 아이돌이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자, 그리고 뭐 미즈키는 정말 할 말이 없죠.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걸까? 아니 그냥 목도리도 아니고
완전 두툼하게 짠 목도리야. 저 딱 봐봐. 저 두툼함이 느껴지잖아요. 목도리에서. 그냥 뭔가 면 한 장 막 이런 게 아니라 와, 막 보고 있는 내가 다 더워지는 막 스카프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목도리가 아니라 스카프였으면 나았겠죠. 이스알은 제가 갖고 있는데 다른 수영복 아이돌들이랑 세워도 하나도 안 어울리고 예쁘지 않아요. 제발 기본적인 조합 개념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근데 한국에서는 논란이 꽤 됐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저 방송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이스알 너무 구리다고 공식에다가 트위터에 글 썼다가 일본인들이 막 테러해가지고 막 신고하고 이래서 계정 터졌던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뭐지? 일본 애들 눈에는 저게 좋아 보이나? 잘 모르겠어, 진짜. 그냥 일본 애들이 웬만한 거에는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듣긴 했었는데, 어떤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뭔가 정말 수영복 자체만 해서는 너무 그렇다 싶었으면은 책 넓은 모자 같은 거 씌웠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 그 막 하얀색 컬러로 책 넓은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그 뭐지 엔젤 브리즈 같은 거에도 막 어울리고 막 했으면 좋은 것 같아. 아무튼 그렇다. 네, 정말 이런 사연 너무 재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랭킹들 많이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으로 보내주신 미스테리어스 아이즈의 프리티라이어 들어볼게요. 女はみんなライライライほんの少し嘘つき持て余した感情に無意識の罪 For love Yes 一番言いたいこと네, 미스테리어스 아이즈의 프리티 라이어 함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듀서 분들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러고 보니 다음 주는 라디오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노래자랑에 몇 개가 올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그거는 보고 어쨌든 사연 많이 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코너 가사로 읽는 아이마스 이번 주 추천곡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코멘트, 추천자 코멘트 미들가이의 신데마스 곡 추천입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 멀리 돌아온 청춘. 신데마스의 바람 시리즈 마지막 곡이자 마스터 시즌스 스프링 앨범 1번 트랙입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영화의 엔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시리즈물이 가지는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리즈의 이전 3곡을 모두 듣고 나서 들으면 감동이 3배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風は流れ髪を切った私は通勤電車から遠い日を見
歩き出そう 네, 벚꽃의 바람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가라오케가 있으니까 가라오케를 하는 게 좋겠지? 부금으로. 이 노래는 설명하셨다시피 이제 마스터 시즌스 스프링이라는 그 대레에서 내놓은 계절 음반의 마지막 음반입니다. 뭐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겨울이 엔딩이 되는데 이 음반은 봄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죠. 그래서 모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음반 시리즈에 다 바람이 들어가는 곡들이 있는데 가을바람에 손을 흔들며, 그리고 트윈테일의 바람, 은빛 돌고래와 뜨거운 바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바람 시리즈의 가사들이 다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벚꽃의 바람이 나오기 전에는 살짝 애매한 정도의 연관성만 있었는데 이 노래에서 그 과거 곡 3개를 모두 포괄하는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사실 이게 모든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였어. 이게 그 마지막 편이야 라는 거를 보여줬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런 정도의 정보만 알고 있고 가사들을 막 그렇게 제대로 알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벚꽃의 바람을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트윈테일의 바람이 초등학생 때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났었는데 남자애가 같은 반에 트윈테일 한 여자애를 보고 짝사랑을 했던 거야. 그리고 뭐 아마 은빛 돌고래와 뜨거운 바람에서는 뭐 사귀었어. 사귀고 뭐 돌고래 목걸이 같은 걸 선물해줬어. 그랬었고, 그리고 가을 바람에 손을 흔들며에서는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그 이후 이 벚꽃 바람에서는 뭐 다시 만난대요. 저도 안 읽어봤으니까 지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은 흐르고 머리를 자른 나는 좀 뭔가 성숙해졌다는 표시겠죠? 통근 전차에서 직장인이 됐어요. 나이를 먹었네요. 머나먼 날의 추억을 보고 있어. 휴대전화에 사진을 넘기다 추억을 닫았더니 건너편 플랫폼에 닮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네. 그를 만났어요. 뭐 화자가 여잔지 남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이기 시작한 시계처럼 변하는 운명, 서둘러야만 해. 너의 이름 좀 생각나는데? 너의 이름은에서도 그 지하철에서 그쵸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서둘러서 가서 잡아야지. 서툴렀던 나의 위에 벚꽃의 바람이 불어. 눈과 눈이 마주쳐 달렸어. 눈이 마주치고 달렸다. 소원을 이루고 싶어. 그걸 위해 누구나가 어른이 되는 걸 테니까. 오늘도 차고 있는 부적은 그날 주었던 넥클리스. 여기에 나오는 넥클리스가 바로 그 은빛 돌고래와 뜨거운 바람에서 뭐 줬던 돌고래 목걸이 뭐라는 것 같아요. 은빛 돌고래가 웃고 있어. 두 사람의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에서 나온 웃는 얼굴은 좋아하는 사람의 곁에 피는구나.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바람 속에서 분명 필 거야. 너무나 기뻐서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넥타이를 했다고 한들 눈동자는 변하지 않았고 상대도 자랐어요. 그쵸? 어른이네요. 대놓고 이거 시리즈입니다 말하고 있죠. 그쵸? 몇 번이고 후회한 계절을 살짝 바꾸는 것처럼 당신은 문득 보고 싶었다며 수줍어져.
상대도 보고 싶어 했어. 딩동 딩동 차임이 울리고. 이거는 그거네요. 트윈테일의 바람의 가사네요. 그쵸? 트윈테일의 바람에서는 띵동 띵동 막 그런 그게 나오죠. 초등학교 종소리. 같은 페이지를 보았었지. 같은 반 짝꿍끼리 이제 교과서를 같이 봤다는 그런 이야기. 뜨거운 바람과 아쿠아리움. 이번에는 은빛 돌고래로 나와요. 이름을 불렀던 빛의 여름. 가을의 바람에 눈물 흘렸던 날. 헤어지던 가을. 그건 빛과 그림자. 멀리 돌아온 청춘. 손과 손을 잡아 자연스레. 당신이 옆자리 외에는 나의 보금자리는 없는 거지? 손에 손 잡고 걸어가자. 끊어져 있던 시간 다시 이어붙이기 위해 손가락을 깍지 낀 채로 쭉 아득한 저 하늘에 떠오르는 추억들. 자리를 바꾸었던 그날. 좋아한다는 말을 자리를 바꾸었던 그날. 이거는 트윈테일의 바람.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던 그날. 고백받은 거는 은빛 돌고래. 울었던 날. 헤어졌던 날. 이거는 가을바람에 손을 흔들며. 돌고래들은 알고 있었구나. 우리들의 사랑의 행방.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바람 속에서 사랑 속에서 계속 곁에서 있자. 벚꽃 아래서 걸어나가자. 영화 한 편 봤네. 아니 가라오케로 들으니까 진짜로 정말 영화 엔딩 같아요. 그 예전에 사연이 기억나요. 프로듀서 분들 중에 사연 보내셨죠. 이 노래에 관련된 사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친구 결혼식에 친구가 결혼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노래를 부금으로 썼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넣었더니 막 친구도 되게 막 노래 좋았다고 하고 뭐 영상도 너무 만족스럽게 나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진짜 뭔가 결혼식에 어울리네요. 그쵸? 사랑의 결실 그런 걸 말하는 곡이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만났을 때부터 고백받고 다시 곁에 있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곡인데 너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풀곡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멜로디도 그 다른 세 곡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다른 세 곡을 아시는 분들은 보면서 들어보세요. 風は流れ髪を切った私は通勤電車から遠い日を見つめてる携帯の写真を眺め思い出閉じたら向こうのホームに似てる人がうつむく動き出した時計のように変わる運命急がなくちゃ不器用だった私の上桜の風が吹く目と目合って走った願いを叶えたいそのために誰もが大人にねきっとなるから今日もしてるお守りはあの日くれたね
정말 좋은 노래가 아닐 수 없네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원래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냥 이게 막 봄 느낌 나네 뭐 정도로 생각했지 막 엄청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역시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왠지 결혼식 때 이거를 그 결혼 영상에 넣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뭐 노래가 좋으니까 부금으로 넣는다는 거지. 뭐 과거에 뭐 있었던 거를 뭐 똑같이 뭐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 이 노래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코너인 아이돌시로 넘어가기 전에 신곡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사실 발매된 지는 꽤 됐는데 2주 됐는데 일루미네이션 스타즈의 트윙클웨이 들을게요. 네, 신곡인 일루미네이션 스타즈의 트윙클웨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에 소개할 아이돌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에요. 이 아이돌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는 계실 건데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이돌은 바로 짠! 네, 바로 시라기쿠 호타루입니다. 우리 호타루는 13살. 13살? 왜 뒤에 웬 게 막 되게 그거 같네? 란도셀 같네? 13살 큐트 타입 아이돌로 처진 눈썹과 눈썹 되게 독특해요. 저렇게 선으로 슉슉슉슉슉 그려져 있어요. 처진 눈썹과 처진 눈, 그리고 새하얀 피부, 이름에 시라기쿠, 흰 국화인 것처럼 되게 하얘요. 그런 피부가 특징인 아이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 특징 중에 하나지만 호타루는 13살이라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데레스테 아이돌 중에서는 꽤나 키가 큰 편인 156cm라는 설정이 있어요. 큐트 타입 평균 신장이 제일 작은데 그 중에서도 156이면 꽤나 크게 설정되어 있는 편인데다가 중학생이 이 정도인 거는 의도하고 키 크게 설정한 유키 같은 애들을 제외하면 되게 의외인 설정입니다. 데레는 고등학생 중에도 140cm대인 애들을
꽤나 많이 설정을 해놨을 정도인데, 네, 이게 밀리언 라이브의 에밀리가 13살에 156cm 똑같아요, 호타루랑. 근데 에밀리가 서양인임을 감안하고 그렇게 설정한 거라 치면 호타루는 왜 이렇게 큰 키로 설정했는지 꽤나 신기한 아이돌이기도 해요. 그쵸? 마유보다도 웬만한 신데렐라 프로젝트 애들보단 다 클걸요? 하지만 이렇게 호타루의 비주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호타루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다들 알다시피 불행 속성을 가진 아이돌이라는 점이죠. 이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올렸던 아이돌 대 아이돌 2편 불행 아이돌 편을 보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호타루는 가는 프로덕션마다 도산하다가 겨우 정착한 곳이 미시로라는 설정이죠. 데레스테 커뮤를 보면 첫 만남 때도 프로듀서가 우연히 녹화에 참석한 아이돌 호타루를 보는데, 시간이 지나도 녹화가 진행되지 않아서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역 아이돌이 펑크를 냈다고, 이제 오늘 방송 못해, 넌 돌아가 하고 호타루를 보내요. 호타루는 그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공원에 가보니까 호타루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이 취소돼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보다는 전 오늘부터 아이돌이 아니게 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방송에 나오려고 했던 주역이 저런 애랑은 같은 방송에 나오고 싶지 않다 라고 출연하기 싫어했다는 듯하고, 이제 프로덕션에서는 대박 일거리를 놓친 건 너 때문이다 라면서 호타루를 내보냈나봐요. 커뮤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은 그 카메라맨이 언짢게 생기네? 라고 호타루를 말하는 걸 봐서 약간 호타루가 이 당시에는 되게 좀 우중충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봐요. 계속 이런 일들만 겪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주연 아이돌이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타루 탓을 하면서 안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호타루에게 아이돌을 권유하지만 자신은 이제 아이돌이 될 수 없다 라면서 자기는 역병의 신처럼 당신도 당신 프로덕션도 불행하게 할지도 모른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듀서가 행복해지고 싶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엔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아이돌의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죠. 그게 이제 호타루의 스카우트 커미입니다. 너무 짠해요. 이렇게 약간 부정하면서도 진심으로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이후로도 호타루가 미시로 프로덕션에서 예쁘게 행복하게 아이돌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다들 알고는 있겠지만 호타루의 에피소드들을 안 살펴볼 수는 없죠. 도대체 어떤 불행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볍게 좀 훑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물건을 화분이 다행히 요코는 운이 좋은 아이돌이기 때문에 큰 트러블은 발생하지 않죠. 죄송해요, 저의 불행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서도 보시면 와르르 이렇게 돼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도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쏟는 거는 기본이에요. 하루카처럼 덜렁대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우주의 인력이 호타루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요. 그 외에도 뭔가를 계획하면 꼭 당일에 비가 오거나 갑자기 휴일이거나 막 하는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호타루는 이제 너무 운이 좋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이 에피소드에서 그게 잘 나왔는데, 버스가 고장나는 바람에 도중부터 걷게 돼서 문제였지만 생각보다 가까웠던 건 다행이다. 그런데 마침 지금부터 체험 타임이 시작이래. 불행 중 다행이네요. 좀 전까지 단체 손님이 있었는데 방금 다들 돌아간 참이라 혼자 전세다. 운이 좋구나.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토끼들도 기분이 좋아 보여서 더 운이 좋대. 그래서 호타루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져요. 너무 운이 좋으면 불안해서 안심되지 않는 호타루였습니다.
암튼 이런 식으로 정말 운이 좋은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호타루는 참 박복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래서 생긴 호타루의 버릇은 바로 자기 탓하기입니다. 아까 그 요코랑 그 화분 떨어뜨렸을 때 저 때문에 울먹울먹 하는 것도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캐시가 잘못해서 넘어진 게 맞는데 자기가 불행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실패하게 됐다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호타루는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행운입니다. 같은 유닛인 걸즈비 넥스트 스텝과의 에피소드를 한번 볼 건데요. 최근 들어 불행이 많아졌어. 그래서 당분간 혼자 지내는 편이 좋겠다 라고 호타루가 생각하는데 유닛 멤버들이 오늘은 저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면서 기운이 없어졌어. 그래서 멤버들이 지금 호타루-짱은 제 불행에 여러분들을 휘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 다 치즈로도 되게 크단 말이야. 새삼 160이니까. 그래서 멤버들이 저번에 스케줄이 안 맞아서 같이 볼링도 못 쳤으니까 가자 하면서 갔는데 역시나 이렇게 문을 닫았어. 그래서 호타루가 또 자기 탓을 하면서 역시 저 때문에 하지만 모두가 이런 식으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걸 남길 수 있잖아 하면서 여기서 즐겁게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겼어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같은 유닛 걸즈비 넥스트 스텝을 봤는데 한편 이런 얘기도 있죠. 호타루가 있는데도 미시로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카코 때문이다. 이제 호타루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최강 행운의 아이돌 타카오지 카코는 우리 호타루와 함께 유닛 미스포춘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카코와 호타루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피소드가 이번 그 미스포춘 이벤트 극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카코가 목도리를 선물해줘요. 그래서 카코씨의 머플러라면 정말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호타루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쇼핑을 하러 갔어요. 자, 그런데 아차상이 떴어요. 아쉽군요 했는데 돌아가니까 반가웠던 손님이 500번째 방문자였다고? 돌아가 약간 미묘하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다행이었다라는 시츄에이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건 매진이라서 사려고 했던 게 또 매진이에요. 그래서 카코가 어쩔 수 없죠. 다른 쪽을 살게요 하고 샀는데 카코가 산 건 마지막이었어. 이런 참 미묘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과연 불행인가 행운인가 이렇게 되어서 버스도 놓쳐서 머플러에 행운 효과가 없었나 봐요. 그래도 카코 씨와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이게 럭키예요. 어머나 그런가요? 하면서 어쩌면 저희들이 눈치를 못 챘을 뿐이고 사실은 이 머플러에 행운이 좀 더 있는 게 아닐까요? 알고 있어. 그쵸? 그렇게 생각해 두자고요. 무지개가 떴어? 진짜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둘이 만나니 이런 에피소드도 생기네요. 재밌죠? 아무튼 호타루는 이런 불행 때문에 막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참 소심해진 그런 아이돌이지만요. 이거 일로 왜 이렇게 커? 호타루는 오히려 불행했기에 더 긍정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에피소드를 좀 볼게요. 차가 막혀서 버스가 전혀 못 가네. 일부러 빨리 나왔는데 늦을 것 같아. 라면서 호타루가 불안해하죠. 그런데 이것도 나름 불행이죠. 근데 정거장이 가까워서 내릴 수 있었어. 여기서라면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운이 좋은 걸지도 몰라. 되게 긍정적인 발상이죠. 근데 걸어가다
갑자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가방에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다 떨어지는데 평소 같았으면 떨어뜨린 다음에 밟히거나 배수구에 빠지거나 했는데 오늘은 내용물이 무사해. 전부 다 있네. 다행이다. 아주 다행이래요. 이게 또 매우 긍정적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그치만 역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뛰어가면 되겠지. 오늘은 정말로 운이 좋은가 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 상황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호타루의 멘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일러 보면 웃으면서 지하철까지 잘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물품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호타루가 갑자기 카코한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핸드크림 굉장해요 하면서 핸드크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카코가 피부에 효과가 좋아서 괜찮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호타루가 하는 말이 사실 이거 토모가 권유해준 물건인데 그래서 저도 사볼게요 하고 사러 갔어. 여기서 팔고 있을까? 들어갔는데 핸드크림이 있어. 그래서 샀어. 근데 사는 과정에서 뭔가 땀을 흘리고 있죠. 호타루가 굉장하다고 한 이유 아무 일도 없이 곧바로 살 수 있었어요. 이거 굉장해요.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핸드크림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하다라는 의미였다. 정말 너무 안쓰러워. 그 밖에도 호타루는 뭐 진짜 이렇게 단련된 멘탈, 착한 마음씨가 모든 것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아이돌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호타루를 천사 역할을 맡았는데 다들 천사가 될 수 있을지 물어보는데 란코랑 히로미가 와서 용기를 줘요. 란코가 호타루를 천사라고 틀림없이 이 녀석은 빛의 권속이다. 나의 적이다. 이렇게 인정해줬죠. 란코 어긴 하지만 천사 이름까지 지어주고 호타루엘 막 이러면서 아마 번역하자면 만났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천사예요. 저의 적이니까요.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히로미도 옆에서 자신감을 가져 막 이러니까 책에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미 두 사람이 천사라고요.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천사의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천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배려해서 해주는 말에 의중을 이해하고 모두에게 감사하는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갖고 있는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일러스트 이게 각전이고 각전도 천사인데 이것도 좋고 가쿠에는 정말 아주 약간 기존 호타루의 카드가 되게 어두운 톤이 많았는데 진짜 밝아서 아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밝은 톤을 많이 안 쓰잖아. 자, 아무튼 우리 호타루의 이야기는 이제 막 좀 지금 한창 호타루는 행복할 시기예요. 그렇죠? 아이돌로서의 1쿨 해피엔딩 이렇게 목소리 붙고 노래 솔로곡 나오면서 해피엔딩은 이미 맞이했고 2쿨 마지막 회 없는 2쿨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 아닐까. 네, 앞으로 호타루가 행복한 아이돌 생활을 계속 해나가기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천사 같은 호타루를 쭉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타루의 솔로곡 무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너무 감동적인 호타루의 무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2부 전국 프로듀서 노래자랑 엑스트라 스테이지 이번 테마는 별입니다. 자, 11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만나요. 안녕.